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것저것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다들 저번 주도 잘 지내셨나요? 이제 한국은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꽃이 여기저기 피었어요. 여러분들 나라에도 요즘 꽃이 많이 피었나요? 만약에 피었다면 꽃 구경 좀 다녀오셨나요? 저는 이번에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번 시간에 산책만 살짝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사진도 한 장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밖에 나갈 때는 사진 좀 찍어야겠다 생각하고 원피스를 꺼내 입고 사진도 찍어서 인스타에도 올렸습니다.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댓글에서 봄 이야기를 좀 했더니 팟캐스트에서도 봄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봄이 이번에 한 번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봄 이야기는 다음번에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제가 사실 봄 이야기 할 때 좀 꽃구경도 나가고 거기서 영상도 찍고 그래서 예쁘게 영상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물론 이번에 그냥 이야기만 하고 다음번에 찍어도 되겠지만 봄 이야기를 이미 한번 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막상 봄 이야기를 해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봄 이야기 할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다음에 꽃놀이를 가게 되면 그때는 이곳의 꽃놀이 명소는 어떻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그곳의 설명을 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굳이 꽃놀이 이야기는 다음에 해야겠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꽃놀이 에피소드, 정확히 말하자면 꽃놀이는 아닐 수도 있지만 한국의 봄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특히 집에 있을 때에는 꽃을 가지고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꽃이 아니어도 봄나물 같은 걸 사용해서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는 게 아니어도 꽃 이야기는 얼마든지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오늘 한번 꽃 이야기도 해보고 봄의 요리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팟캐스트로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은 제가 꽃들도 화면에서 많이 보여줄 생각이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유튜브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봄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꽃놀이를 간다고 하면 무슨 꽃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한국에서 꽃놀이 간다고 하면 아마 제일 먼저 다들 벚꽃을 생각할 것 같아요. 벚꽃은 봄이 오고 나면 이파리가 나기 전에 꽃이 먼저 피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파리가 나면 초록 색깔이 나서 약간 여름이랑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나무 위에 분홍 색깔 꽃들만 가득한 풍경은 봄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분홍 색깔 꽃이 가득 피어 있으면 사진 찍었을 때 사진도 정말 예쁘게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벚꽃 구경 가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벚꽃 아래에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정말 예쁘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꽃놀이를 위해서 벚꽃을 보러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부턴가 한국에서 벚꽃나무를 많이 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꼭 대단한 벚꽃 명소를 가지 않아도요. 그냥 길을 걷다 보면 벚꽃나무를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길 가면 길 양 옆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죠? 이렇게 도로 옆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가로수라고 하죠. 이 가로수들이 벚꽃으로 가득 심어져 있는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그냥 뭐 벚꽃 보러 놀러 가지 않아도 학교를 가거나 회사를 가거나 친구 만나러 나갈 때 이 벚꽃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뭐 대학생 때 생각해 보면 저희 대학교 안에 예쁜 유명한 벚꽃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벚꽃길에서 고백을 하면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도 들었어요. 봄이 오면 안 그래도 따뜻하고 꽃이 펴서 막 마음이 두근두근 되는데 근데 누가 고백을 했다더라. 누구랑 사귄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나도 곧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연애를 하고 있다면 내 남자친구가 뭐 이벤트를 해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기대가 돼서 막 괜히 더 설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벚꽃이라고 하면 일본 이미지가 크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의 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일본이 이미지가 떠오르는 벚꽃을 얘기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벚꽃이 꼭 일본 꽃인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벚꽃은 그냥 동아시아 지역 여기저기에서 자라나는 꽃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따뜻한 제주도에서 이 벚꽃이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자라났대요. 그리고 이 제주도에 있는 벚꽃나무를 가져다가 한국의 여기저기에 심으면서 이제는 한국의 여러 군데에서 이 벚꽃을 구경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그렇기는 한데 아무래도 일본이 벚꽃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일본은 벚꽃으로 디저트도 만들고 그리고 벚꽃 향기가 나는 제품들도 만들고 그리고 벚꽃 무늬를 사용해서 옷이나 소품들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일본은 진짜 벚꽃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한국은 뭐 그만큼은 아니라고는 해도 그래도 한국에서 벚꽃 구경 가는 걸 정말 좋아하기는 해요. 떠올려 보면 옛날부터 봄에 벚꽃길을 걸었던 생각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친구나 가족들이랑 벚꽃을 보러 구경도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봄 풍경에서 벚꽃을 아예 빼버리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기는 해요. 한국 사람들도 벚꽃 구경 가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더욱더 벚꽃을 심어서 예쁘게 만들어 놓은 곳들이 많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벚꽃을 구경해 보고 싶다면요. 인터넷에 벚꽃 지도라고 검색을 해보면 좋습니다. 벚꽃 지도라고 검색을 하면 그 지역마다 언제 그 벚꽃이 피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는 어떤 벚꽃 명소들이 있는지가 자세히 나와요. 특히 올해 연도 있잖아요. 올해는 2025년이니까 2025년을 넣어서 2025년 벚꽃 지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올해에는 벚꽃이 어디에서 언제 피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요. 이런 벚꽃 지도는 뉴스에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여행 사이트 이런 곳에서도 많이 만들어주니까 그때마다 벚꽃 구경을 가고 싶다면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쉽게 벚꽃 구경 갈 만한 곳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봄에 벚꽃 구경만 갈까요? 아니요. 사실 한국에는 벚꽃 말고도 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벚꽃이
옛날부터 한국에서 흔했던 꽃은 아니거든요. 제주도에서 나는 벚꽃이 너무 예쁘니까 이걸 가져다가 여기저기에 나중에 심게 됐지만 옛날에는 벚꽃이 이 정도로 많지는 않았어요. 옛날에는 벚꽃보다 좀 더 다른 꽃들을 보면서 봄을 즐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주 볼 수 있었던 꽃은 개나리라는 꽃입니다. 개나리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나라에도 개나리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개나리는 노란 색깔 조그마한 꽃인데 이 노란 색깔 작은 개나리 꽃이 가득 펴 있는 걸 보면요. 꼭 노란 색깔 폭포가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그 앞에서 사진 찍으면 사진도 귀엽게 잘 나옵니다. 벚꽃도 물론 화려하고 예쁘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나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란색이 이 파스텔 톤의 분홍색보다 조금 더 따뜻한 기분이 들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죠. 여러분들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노란색, 갈색 이런 따뜻한 색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개나리 꽃 보면 진짜 봄의 그 따뜻한 기분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이렇게 개나리를 많이 즐겼기 때문에 옛날 동요 찾아보면 개나리 동요가 참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보면 개나리 노란 꽃그늘 아래 가지런히 놓여있는 꽃가시 나나 이런 것도 있고 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병아리 때 종종종 봄나들이 갑니다. 뭐 어쨌든 이런 다양한 개나리 동요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나리 동요들이 이렇게 많을 만큼 옛날부터 한국에서는 개나리를 많이 보고 즐겼던 거죠. 그리고 또 한국에서 흔했던 다른 꽃이 있는데요. 바로 진달래라는 꽃입니다. 진달래는 좀 쨍한 분홍색의 꽃이에요. 진달래도 벚꽃처럼 잎이 나기 전에 꽃이 먼저 핍니다. 그래서 진달래가 이렇게 가득 피어 있는 걸 보면요. 분홍 색깔 구름이 몽실몽실 있는 것 같아요. 벚꽃도 약간 분홍 색깔 구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벚꽃은 나무 위에서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가득 떠 있는 구름 같다고 하면 이 진달래는 좀 낮은 나무에서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이 진달래가 이렇게 가득 펴 있는 걸 보면 이 진한 분홍 색깔 구름이 아래에 몽글몽글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벚꽃보다는 꽃의 사이즈가 훨씬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둥글둥글 몽글몽글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벚꽃과 진달래의 또 다른 점 하나는요. 진달래는 먹을 수 있는 꽃이라는 점이에요. 물론 벚꽃도 먹을 수 있기는 하거든요. 일본에서 벚꽃으로 디저트도 많이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벚꽃은 그냥 아무 벚꽃이나 따다가 먹으면 안 돼요. 벚꽃이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 어떤 벚꽃은 독이 있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그냥 길가에서 아무 벚꽃이나 따먹으면 안 되고 제대로 식용, 먹을 수 있는 식용으로 나온 벚꽃을 사서 먹거나 아니면 벚꽃이 식용으로 나온 걸로 만든 음식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먹어야 안전합니다. 근데 진달래는요, 그냥 따다가 먹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똑 따다가 이 뒤에, 꽃 뒤에 꿀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 꿀을 이렇게 빨아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먹어보면은 은은한 꿀의 단맛이 나고요. 그리고 꽃잎도 약간 고소하고 은은하게 달달해서
옛날부터 아이들이 이 진달래를 따다가 많이 먹었대요. 그렇기는 한데 요즘은 뭐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면 엄청나게 달콤한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굳이 이 진달래를 따서 먹진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진달래를 따서 먹기도 했고, 그리고 화전 같은 걸 만들어서 먹기도 했습니다. 화전은 말 그대로 꽃으로 만든 전이에요. 여러분들 전 아시죠? 이 밀가루 반죽으로 부친 게 전이잖아요. 식사로 먹는 게 보통 전인데 한국식 팬케이크죠. 근데 이거를 찹쌀가루로 만들어서 간식처럼 해 먹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화전이에요.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찹쌀가루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익반죽을 합니다. 여러분들 익반죽 아세요? 제가 전에 추석 팟캐스트 에피소드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들으신 분들은 기억할 수도 있고 혹시 못 들으셨다면 한번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익반죽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익혀서 반죽하는 게 익반죽이에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이 찹쌀가루가 살짝 익거든요. 그렇게 해서 반죽하는 게 익반죽입니다. 뜨거운 물을 한꺼번에 많이 붓지는 말고요. 한 스푼씩 넣어가면서 어느 정도 뭉쳐지는지를 봐가면서 해야 돼요. 어느 정도가 좋으냐면요. 잘 뭉쳐지고 부드럽기는 한데 손으로 이렇게 눌러봤을 때 손에 묻어나오지 않으면 돼요. 이렇게 반죽을 할 때 아예 진달래를 다 넣고서 반죽을 해버려도 되는데 저는 진달래 양이 그렇게나 많지는 않아서 그냥 위에다가 장식하려고 반죽만 만들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워서 집에 있던 빨간색 색소를 살짝 넣어서 분홍 색깔 반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반죽을 조금씩 떼서 동그랗게 굴려서 납작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로 만들면 되냐면요. 진달래 꽃을 이렇게 대봤을 때 딱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반죽을 양면으로 잘 구워주면 됩니다. 먼저 한쪽 면만 익히고요. 뒤집었을 때 여기 진달래를 붙여주면 되는데 진달래는 붙이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암술이랑 수술을 잘 떼줘야 돼요. 진달래 말고도 보통 꽃 안에 이런 더듬이 같이 생긴 게 나 있잖아요. 이 더듬이 같이 생긴 애들을 암술과 수술 합쳐서 꽃술이라고 하는데 이 꽃술이 독성이 살짝 있을 수가 있어서 얘네를 잘 떼어내고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꽃술을 잘 떼어낸 진달래를 위에다가 붙이고 잘 익혀주면 완성입니다. 여기에다가 꿀이나 조청 같은 거 좋아하는 달달한 거를 뿌려서 먹으면 돼요. 맛은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맛일 것 같아요. 구운 떡 드셔보셨나요? 구운 떡 먹어보면 겉에는 바삭하면서 안에는 쫄깃하잖아요. 그런 구운 떡의 맛이 납니다. 그리고 밖에다가 이렇게 꿀이나 조청을 발랐기 때문에 맛도 달달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진달래의 향이 그렇게 확 나지는 않아요. 아마 진달래를 많이 넣어서 반죽하면 진달래 향이 날 것 같은데 이번에 아쉽게도 진달래가 많지 않아서 위에 살짝만 장식했더니 맛이 진하게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 고소한 구운 떡의 맛과 꽃의 모습을 보니까 봄을 그냥 제대로 즐기고 맛보는 것 같아서 그거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봄의 소풍을 나가서 화전을 만들어 먹는 걸 화전놀이라고 합니다. 이때 시원한 오미자차를 같이 마시기도 해요. 색이 참 선명하니 예쁘죠? 오미자차는 5가지의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차라고 부릅니다.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짠맛 이런 5가지 맛이 다 섞여서 난다고 해요. 근데 제가 마셔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그 5가지 맛이 다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달달한 상큼한 베리 음료 같았습니다. 어쨌든 맛은 있었어요. 이런 전통적인 것들 솔직히 말해서 좀 지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나름 만드는 게 재미있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봄을 느끼는 기분이 들어서 즐겁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계절의 변화를 제대로 몸으로 느끼면 그게 정신 건강에도 좋대요. 계절이 변하는 걸 알면 그 리듬에 따라서 내 호르몬도 잘 나와서 몸의 건강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계절의 색깔, 그리고 향기,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 명상을 하는 거랑 느낌이 비슷해서 스트레스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라에서 아니면 한국에 계시다면 한국에서 봄을 더 적극적으로 즐겨보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저처럼 화전 같은 걸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겠죠?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달래는 철쭉이라는 비슷한 꽃이 있다는 점이에요. 이 철쭉은 진달래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는데 독성이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진달래인 줄 알고 철쭉을 먹었다가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진달래랑 철쭉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진달래는 잎이 나기 전에 꽃이 먼저 핀다고 했잖아요. 철쭉은 반대입니다. 잎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펴요. 그래서 딱 봤는데 꽃 뒤에 이파리가 이렇게 잔뜩 보인다 하면 그건 철쭉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되겠죠? 철쭉을 따먹으면 이 독성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먹어서 많이 들어오면 토를 할 수도 있고 숨이 잘 안 쉬어지거나 배가 많이 아플 수도 있대요. 그리고 이 철쭉은 독이 있는 거니까 따려고 만지기만 해도 피부에 뭐가 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철쭉은 건드리지도 않는 게 좋겠죠? 걱정이 된다면 괜히 어디 산이나 어디 가서 진달래를 따는 것보다는 식용 진달래를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게 좋겠죠. 저도 이번에 이 진달래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봤는데 제가 직접 딸 필요도 없고 예쁘게 꽃을 포장해서 주니까 이렇게 인터넷 포장해서 먹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봄 하면 꽃도 꽃이지만 또 봄 음식들이 따로 있잖아요. 특히 생각나는 것들은 봄나물입니다. 한국에서는 봄에 봄나물들을 정말 많이 챙겨 먹어요. 봄나물은 봄에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죠. 나중에 날이 더워지면요. 모든 풀들이 다 억세지잖아요. 봄나물들도 다 억세집니다. 그래서 씹었을 때 굉장히 질기기도 하고 향이 너무 세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독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봄나물들은 봄이 가기 전에 봄에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이 봄나물들은 봄의 향기를 담은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냉이, 달래, 두릅, 쑥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봄나물들은 약간 허브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허브들은 열을 많이 주면, 열을 줘서 요리를 해버리면 향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봄나물들은 살짝만 데치거나 아니면 생으로 먹어서 그 향을 즐깁니다. 예를 들어서 달래 같은 거는 생으로 그냥 썰어서 간장이랑 같이 밥에 비벼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릅 같은 건 살짝 물에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습니다. 요즘에는 이 봄나물들을 튀김가루를 묻혀서 튀겨 먹던데 그것도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제가 봄나물을 좀 사놨는데 나중에 튀겨서 먹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봄나물 파스타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봄나물 중에 참나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향이 강하지도 않으면서 산뜻한 봄의 느낌이 나서 이걸 파스타에 넣어서 살짝 익혀서 먹어봤어요. 예전에 리틀 포레스트 영화에 꽃 파스타라는 게 나와서 제가 식용꽃도 얹어서 꽃 파스타를 만들어 먹어봤습니다. 봄나물 꽃 파스타죠. 굉장히 향긋하고 꽃을 먹으니까 진짜 봄이 온 느낌이 나서 봄을 제대로 즐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봄나물 중에 빼먹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쑥입니다. 여러분들은 쑥 드셔보셨나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동양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쑥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쑥은 국으로 끓여 먹기도 하지만 떡이나 버무리로 만들어서 간식으로도 많이 먹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으로 만들어서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간식으로 만들어 먹는 건 정말 좋아해요. 특히 쑥으로 떡을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사실 손이 많이 가거든요. 떡을 만들어서 이걸 잘 치대야 되니까 힘도 많이 들어가고 정말 귀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쑥떡 느낌이 나면서도 간단한 느낌의 음식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쑥 버무리라는 간식입니다. 이 쑥 버무리도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쌀가루 한 컵에 물을 한 스푼씩 넣어가면서 반죽을 해줍니다. 아까 화전 만들 때에는 덩어리로 만들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렇게 덩어리로 뭉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물을 한 스푼씩 넣어가면서 상태를 보는데 쌀을 이렇게 뭉쳐봤을 때 잘 뭉쳐지고 딱 떨어뜨렸을 때 그 뭉친 게 깨지지 않을 정도로 만들면 돼요. 근데 아까 화전 만들 때처럼 전체가 다 뭉쳐질 만큼 물을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로 물을 넣고 설탕을 2스푼 정도 그리고 소금을 4분의 1티스푼 정도 넣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 체에 걸러주면 좋아요. 그러면 고르게 설탕이랑 소금이 퍼지니까 물도 고르게 퍼지니까 더더욱 맛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씻어서 물기가 묻어있는 쑥을 찢어서 넣습니다. 이걸 잘 버무려서 찜기에 올려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쪄주면 돼요. 10분 정도만 쪄줘도 쌀가루는 충분히 익는데요. 살짝만 찌면 쑥의 향이 좀 많이 남거든요. 그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15분, 20분 정도 충분히 쪄서 먹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요. 쑥향이 가득 입안에 퍼지면서 정말 맛있어요. 제가 쑥떡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쑥떡 잘못 사면 쑥을 얼마나 조금 넣었는지 쑥향이 전혀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쑥이 제철일 때 쑥을 사서 쑥버무리를 직접 해 먹어보면 쑥향이 정말 진하게 나서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쑥을 좋아하신다면 한번 해 드셔보세요. 쑥을 좋아하지 않아도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기분이 든다면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쑥향이 제가 생각하는 봄의 향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즐겨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함께 한국의 봄을 느낄 수 있게 제가 음식도 좀 만들어보고 화면에 이렇게 넣어봤는데 어때요? 같이 좀 즐길 수 있었나요?
오늘 에피소드 열심히 준비했는데 즐거우셨다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멤버십도 가입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멤버십 가입, 댓글 모두 다 저에게는 정말 큰 응원입니다. 그리고 디스코드 커뮤니티도 열려 있어요. 오늘 했던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올릴 테니까 답변을 달아보면서 쓰기 연습도 같이 해보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더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제 수업을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즐겁게 이야기 나눠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